27장 마지막 절입니다.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병렬 처리. 이 병렬 처리 기능도 기능이 세부적으로 복잡합니다. 5절에서는 여러 CPU, 정확하게는 멀티코어입니다. 멀티코어가 어떻게 병렬 처리하는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상세한 기능은 여러분들이 자바 병렬 처리 관련 서적을 참고해서 이 책에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세부적으로 학습해 주세요. CPU 내 여러 개의 코어, 멀티코어라고 부릅니다. 멀티코어가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게 병렬 처리입니다. 자, 우리 파트 1에서 학습한 스레드는 말씀드렸듯이 한 개의 CPU가 여러 스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는 구조로 스레드 기능을 구현합니다. 앞에서는 스레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CPU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컴퓨터는 달랑 이전처럼 하나의 CPU에는 당연히 하나의 물리적 연산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CPU에 달랑 하나의 연산 장치를 내장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CPU 내에서도 물리적 연산 장치,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를 2개, 4개, 8개,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물리적 연산 장치, 즉 멀티코어를 내장해서 실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멀티코어 환경에서 각각의 코어가 각각의 스레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병렬 처리라고 합니다. 26장에서 배운 스트림에서도 대량의 데이터나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조금 이따 실습해 보겠습니다. 동시성과 병렬성 개념입니다. 자, 동시성, 콘커런시라고 부릅니다. 한 개의 CPU, 싱글 코어라고 합니다. 우리 파트 1에서 학습한 스레드 기능이 한 개 CPU, 즉 싱글 코어로 동작하는 스레드 기능입니다. 자, 싱글 코어에서 여러 작업, 즉 멀티 스레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트 1에서 학습한 스레드가 한 개 CPU, 즉 싱글 코어로 여러 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경우를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 1에서 학습한 스레드 기능은 엄밀히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CPU에서 수행되는 게 아니라 CPU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JVM이나 운영체제, 스레드 스케줄링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실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동시성입니다. 자, 병렬성 개념입니다. CPU가 여러 개의 연산장치, 멀티코어입니다. 멀티코어가 내장되어 있어서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코어가 내장된 CPU에서는 각각의 스레드를 말 그대로 각각의 물리적 연산장치, 즉 멀티코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방법으로 스레드를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병렬성입니다. 동시성과 병렬성 잘 구분해 주세요. 자, 동시성과 병렬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한 개의 코어로 여러 개의 태스크 또는 스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실행하는 걸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병렬성은 멀티코어 환경에서 각각의 코어가 각각의 스레드 또는 태스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병렬성입니다. 자, 동시성과 병렬성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더 세부적인 병렬 처리는 여러 개의 또 세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병렬성에서도 지금 각각의 코어가 각각의 태스크를 한 개만 수행하는데 멀티코어에서도 각각의 코어가 동시성처럼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세부적인 기능은 여러분들이 자바 병렬 처리 관련 서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27장에서 학습한 스트링 기능을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요즘 챗GPT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대량의 데이터를 다시 여러 개의 데이터로 분할한 후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앞에서 배운 정확하게는 GPU입니다. 여러 개의 GPU를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한 후 각각의 결과를 다시 모아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과정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 스트림에서도 병렬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스트림 데이터를 코어별로 병렬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은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분할을 합니다. 분할한 후 분할한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코어가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 후 코어가 처리한 최종 데이터를 병합해서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빠르게 병렬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CPU 또는 GPU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자바에서 병렬 처리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세부적인 기능은 여러분들이 병렬 처리 관련 서적을 참고해 주세요.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패러럴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림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예제입니다. 실행 중인 컴퓨터에 코어 개수를 넣는 방법 앞에서도 사용해 봤습니다. Available Processor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 중인 컴퓨터에 코어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책 GPR 당시에 사용한 컴퓨터의 코어 개수 4를 출력합니다. 스트링 객체 얻습니다. 랜덤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인처 메소드 호출해서 1, 5천을 지정하니까 1에서 5천 사이에 임의의 정수를 넣습니다. 자, 리미트 메소드 호출해서 10을 지정하니까 1에서 5천 사이에 10개의 임의의 정수를 넣습니다. sorted 메소드 호출해서 정렬해서 int string 1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포이치 메소드 호출해서 기존의 출력 방식 싱글 코어로 출력합니다. 싱글 코어니까 메인 스레드만 실행되어서 10개의 정수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 스트링 객체 얻습니다. 랜덤 클래스 객체 생성 후 똑같이 int 1, 5천을 지정합니다. 리미트 메소드 호출해서 자, 이번에는 100을 지정하니까 1에서 5천 사이에 임의의 100개의 정수를 정렬해서 리턴합니다. 똑같이 포이치 메소드 호출해서 자, 이번에는 패러럴 메소드 호출 후 포이치 메소드 호출하니까 제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멀티코어 즉 4개의 코어가 각각 100개 정수에 접근해서 병렬로 100개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100개의 데이터를 메인 스레드도 접근해서 출력하고 각각의 다른 코어에 해당되는 스레드도 100개의 정수에 접근해서 각각 병렬로 100개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스트림의 패러럴 메소드를 이용하면 실행 중인 컴퓨터의 코어를 이용해서 병렬로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실습한 스트림의 패러럴 메소드 이용해서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의 평균 구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 2개 스트링 객체 얻습니다. 자, 이번에는 int 메소드 호출하면서 1에서 1억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를 얻어와서 2개의 스트림, int string 1, int string 2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int string 1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스트링 객체 average 메소드 호출해서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작업 시간 출력하면 거의 21초가 소요됩니다. 자, 두 번째 스트림 객체 패러럴 메소드 호출해서 1에서 1억 사이의 평균 구합니다. 자, 출력해보면 14초가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패러럴 메소드 호출해서 멀티코어로 병렬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훨씬 시간을 단축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에서 1억 사이에 평균을 구했는데 실제 1억 건의 데이터는 지금 컴퓨터에 코어가 빠르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습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소량의 데이터를 멀티코어를 이용해서 병렬로 처리하면 대략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유는 멀티코어로 처리하려면 처리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를 멀티코어로 병렬로 처리하려면 처리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패러럴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경우는 챗 GPT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 시 사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섹션 03.ex01 패키지 패러럴 테스트 자바 available processor 메소드 호출하면
실행 중인 컴퓨터의 코어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데스크탑의 코어 개수 출력합니다. 8을 출력합니다. 첫 번째 스트림 랜덤 클래스 인트 매수도 호출해서 1, 5천 지정하니까 1에서 5천 사이에 정수를 얻습니다. 리미트 10이니까 이미 10개의 정수를 얻습니다. 소티드 매수도 호출해서 이미 10개의 정수를 정렬해서 얻습니다. 포이치 메소드 이용해서 싱글 코어로 10개의 정수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자 메인 스레드만 실행돼서 10개의 정수 출력합니다. 두 번째 스트링 객체 1에서 5천 사이의 정수를 100개 얻어서 정렬해서 리턴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러럴 메소드 호출하니까 실행 중인 컴퓨터의 코어들이 병렬로 스트링 객체에 접근해서 100개의 정수를 병렬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메인 스레드 실행하는 코어 포함해서 8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코어가 각각 100개의 정수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스레드 포함해서 지금 이 번호가 8개의 코어 중에 메인 스레드 실행하는 코어 제외한 후 각각의 번호를 지정해서 코어에 대한 스레드 이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개니까 1에서 7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8개 스레드가 100개의 정수를 병렬로 콘솔에 출력합니다. 섹션 04.ex01 패키지 패러럴 테스트 자바 자 이번에는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를 가지고 와서 각각 싱글코어와 멀티코어로 각각의 평균을 구한 후 작업시간 출력합니다. 첫 번째 스트림 객체에 대해서 에버리지 메소드 호출해서 게데즈 더블 메소드 호출해서 싱글코어로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두 번째 스트림은 패러럴 메소드 호출해서 여러 개의 코어가 병렬로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실행하면 싱글 코어로 평균 구하는 작업 시간은 거의 13.7초입니다. 자, 멀티코어로 작업 시간은 13.9초입니다. 자, 지금 멀티코어로 작업했을 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억 건 정도의 데이터는 컴퓨터 실행 시 그다지 대용량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 시 사전 준비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행하면 소량의 데이터의 경우 병렬 처리 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병렬 처리로 사용해서 효과를 얻는 경우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 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병렬 처리에 대한 기본 원리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상세하고 더 자세한 기능은 병렬 처리 관련 서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상으로 27장 스레드 심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7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웹 개발 시 당장 사용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해서 기능을 구현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인공지능 관련 기사인데 2년 내에 GPU를 3만 개까지 연결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GPU를 3만 개까지 연결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